자, 이번 시간은 각불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 각불대를 배우기 전에 우리 6학년 때 배웠던 이 각기둥과 각불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복습 자본에서 다시 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반드시 6학년 때 배웠지만 중1 때도 다시 다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각기둥이 뭐냐면요. 각기둥은 뭐냐면 자, 하여간 이렇게 생긴 모양입니다. 자, 이 삼각형 두 개가 위아래가 그죠? 위아래가 지금 어떠냐면 합동입니다. 합동. 이 위에 있는 삼각형과 아래에 있는 삼각형이 합동이에요. 자, 합동이면서 얘들이 서로 평행합니다. 즉, 이 면과 이 아래에 있는 이 면과 이 위에 있는 이 면 두 개는 서로 합동이면서 평행한 면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 두 개 합동이면서 서로 평행한 이 삼각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밑면이라고 합니다. 밑면. 그래서 여러분들 착각하는데 이게 밑에 있다고 밑면이고 위에 있다고 윗면이라고 하면 안 돼요. 둘 다 밑면입니다. 왜냐하면 얘를 뒤집어서 이 위에 있는 것을 아래 놓고 아래에 있는 걸 위로 올려도 위로 뒤집어도 어떻습니까? 모양은 똑같죠. 그래서 요 바로 두 개를 우리가 밑면, 밑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 두 개의 밑면이 있는데 두 개, 그러니까 한 쌍이죠. 그죠? 밑면이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이 옆면은 바로 이 밑면과 수직으로 세웠거든요. 수직으로 세워서 바로 뭐가 돼야 된다? 여러분들 직사각형이 되어야 됩니다. 직사각형. 아시겠습니까? 옆면은 바로 무슨 모양이다?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되겠죠? 그리고 높이는 뭐가 되냐? 높이는 이 두 밑면 사이의 수직거리입니다. 이 높이는 뭐라고요? 두 밑면에 바로 수직거리입니다. 수직거리. 자, 그러니까 어떤 이 위에 있는 이 밑면이죠. 이 밑면의 한 점에서 이 안에 있는 밑면에 수직으로 저 수순의 발을 긋죠. 자, 그러면 여기도 뭡니까?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 되죠. 그럼 요게 바로 뭐가 높이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높이가 되면요, 여러분들 여기 세워지는 요거 있죠. 요 모서리. 요 모서리도 모두 다 뭐에 해당될까요? 높이로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요 모서리 보면 여기도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니까. 요 세 개의 모서리는 다 높이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는 바로 두 밑면 사이에 무슨 거리다? 수직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둥에서는 용어는 세 가지죠. 밑면, 옆면, 높이. 자, 그런데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 기둥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옆으로 눕혔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눕혔다고 가정을 해 보세요. 되겠나요? 자, 이 도형 이렇게 옆으로 눕혔잖아요. 눕혀도 여러분들 눕혀도 요 면 있죠. 요 면과 요 면이 뭐가 된다? 바로 밑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는데 자꾸 밑면은 밑에 있다고 밑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밑면의 정의는 뭐냐? 밑면의 정의는 서로 평행하면서 그 모양이 뭐가 된다? 합동인 다각형. 요게 바로 밑면의 정의입니다. 즉 이 두 개가 어떻게 되나요? 서로 평행하면서 합동입니다. 그럼 이 두 개가 밑면이 되는 거예요. 이 아래 밑에 깔려 있다고 밑에 여기 놓여 있다고 요 놈이 뭐가 된다? 밑면이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두 개가 밑면이면 요 사각형 또 옆에 있는 이 사각형 이 뒤에 안 보이는 이 사각형들은 바로 뭐가 된다? 밑면이 된다는 밑면이 아니고 뭐가 된다는 거? 옆면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입체 도형을 눕혀놔도 바로 각기둥의 밑면은 뭐다? 밑면은 일단 뭐 해야 되죠? 서로 뭐 하면서 평행하면서 합동이죠, 합동. 합동인 바로 뭐 다각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옆면은
두 밑면을 옆으로 둘러싸고 있는 게 옆면이고 높이는 두 밑면 사이의 수직거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그리고 옆면의 모양이 모두 뭐인가? 직사각형인 다면체를 바로 뭐라고 한다? 각기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이 밑면이 삼각형이면 삼각기둥, 사각형이면 사각기둥. 사각기둥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거? 이런 직육면체를 말하겠죠. 이런 게 바로 사각기둥이 되겠죠. 되겠나요? 또 오각기둥. 밑면이 무슨 모양이면 이렇게 오각형이면 자, 윗면도 오각형이겠죠. 그러면 요렇게 생기는 요런 기둥이 바로 뭐가 된다? 바로 오각기둥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되겠습니까? 자, 이제 각부를 한번 봅시다. 각부. 자, 각부는 이렇게 밑면이 한 개 있어요. 조금 기둥과 다르게 밑면이 한 개 있고 이 옆면이 자, 기둥은 밑면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밑면이 하나가 있는데 옆면이 모두 다 뭐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서 여기 한 점에서 요 꼭지점들이 모이는 거죠. 모이는 거. 알겠죠? 뿔처럼 생겼잖아요. 뿔처럼. 그죠? 뿔처럼 생긴 뾰족뾰족하다고 해서 여러분들 각뿔이라고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때 밑면의 모양은 뭡니까? 밑면의 모양은 다각형이고 자, 이거는 옆면의 모양이 뭡니까? 모두 바로 뭐가 된다? 삼각형입니다. 삼각형. 아시겠죠? 삼각형이라는 거. 자, 기둥과 다르죠. 그죠? 기둥은 옆면이 뭡니까? 사각형이죠. 직사각형. 그것도 직사각형이 돼야 됩니다. 직사각형. 근데 뿔은 옆면이 뭐다? 삼각형입니다. 삼각형. 그리고 그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삼각뿔, 사각뿔. 예를 들어 사각뿔은 이렇게 생겼겠죠.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죠? 사각뿔. 밑면이 오각형이면 어떻게 생겼나요? 이런 식으로 오각뿔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때 이게 밑면이고 옆면인데 이때 높이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때 높이는 바로 요 점을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각불의 꼭지점이죠. 여러분들 이 사각뿔은 꼭지점이 4개 있죠. 그죠? 꼭지점이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잖아요. 4개 있는데 요 면을 뭐로 한다면 밑면으로 한다면 나머지 여기 요 밑면에 없는 꼭지점 있죠. 요 놈을 특별하게 각불의 꼭지점이라고 하고 됐나요? 각불의 꼭지점이라고 하고 자, 각불의 꼭지점에서 밑면에 뭐를 긋는다? 수선의 발을 긋죠. 각불의 꼭지점에서 밑면에 수선의 발을 긋기 때문에 그것을 높이라고 합니다. 자, 얘도 두 밑면 사이에 뭡니까? 두 밑면 사이에 수직거리죠. 그러면 이 높이는 뭐라고요? 이 높이는 뭐라고 말하면 됩니까? 각불의 꼭지점에서 각불의 꼭지점에서 밑면의 수직거리 밑면의가 아니고 밑면에 하면 되겠네요. 그죠? 밑면의 수직거리 이것을 바로 높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면 요게 높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옆면에 있는 요 모서리 있죠. 요게 다 높이에 해당하죠. 근데 야는 이 모서리는 높이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죠. 바로 각불의 꼭지점에서 수선에 발을 껐을 때 요 길이가 바로 높이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6학년 때 각 기둥처럼 생겼죠. 자, 얘는 뭐 뿔처럼 생겼죠. 그죠? 그래서 기둥, 각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다면체에는 각기둥, 각불과 조금 더 배울 각불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요 식을 여러분들 만들어낼 줄 알아야 돼요. 요 내용을 여러분들 반드시 문제 풀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암기를. 자, 반드시 요 놈을 암기를 해줘야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면의 개수가 나오면 몇 각 기둥인지 이렇게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N각 기둥이라 합시다. N각 기둥. 자, N각 기둥일 때 밑면의 모양은 뭡니까? 삼각 기둥이면 삼각형, 사각 기둥이면 사각형, 오각 기둥이면 오각형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 밑면은 서로 뭡니까? 반드시 이게 중요하죠. 서로 평행하면서 서로 뭐가 된다? 합동이 되겠죠. 서로 합동이 된다. 그리고 몇 쌍입니까? 반드시 두 개가 존재하니까 서로 마주보면서 한 쌍으로 존재하겠죠. 그죠? 자, 근데 기둥의 옆면의 모양은 뭡니까?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 특히 이 세 가지를 잘 알아야 되죠. 자, 면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면의 개수. 만약에 여러분들 삼각기둥이 면이 몇 개예요? 삼각기둥은 밑면이 모양이 삼각형이죠. 그럼 옆면은 몇 개 생기나요? 삼각형이니까 3개 생기죠. 사각형이면 옆면이 4개 생기겠죠. 오각형이면 5개 생기겠죠. 십각형이면 10개 옆면이 생기겠죠. 즉 면의 개수는 바로 옆면 n개에다가 2를 더해야 되죠. 요 2가 바로 뭡니까? 밑면의 수죠. 밑면의 수. 요 2가 바로 밑면의 수죠. 위아래 두 개니까. 그래서 2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십각기둥이면 옆면 10개에 밑면 2개니까 면의 수는 몇 개다? n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면의 개수가 바로 면면체, 우리 면면체 할 때 그걸 결정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요 삼각기둥이면 면이 몇 개예요? 5개죠. 2를 더하면 5개가 되니까 오면체 이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꼭지점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삼각기둥은 꼭지점이 몇 개 될까요? 여러분들 삼각기둥은 자, 삼각기둥은 꼭지점이 위에 몇 개 되나요? 3개. 꼭지점 위에 3개 있죠. 그럼 아래 3개 있죠.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3 곱하기 2죠. 즉 밑면의 모양이 N각형이니까 바로 꼭지점의 개수는 바로 N을 몇 배 하면 된다? 2배 하면 되겠죠. 2N개. 되겠나요? 이해됩니까? 자, 만약에 사각기둥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각기둥이면 위에 4개, 아래 4개니까 4 곱하기 2겠죠. 그래서 바로 밑면의 모양이 N각형이면 그죠? N각형이면 꼭지점도 N개잖아요. 위아래 2개 있으니까 2N을 하면 되겠네요. 되겠죠? 자, 그럼 모서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서리는 위에 몇 개? 3개. 아래 몇 개? 3개. 그런데 세워진 게 몇 개 돼야 돼요? 3개 돼야 되죠. 뭐 3개, 3개, 3개니까 3n이 되겠죠. 사각기둥이면 어떻게 됩니까? 모서리가 위에 4개, 아래 4개, 이쪽에 높이 세워지는 게 몇 개? 4개가 되어서 3n이 되죠. 4 곱하기 3, 12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외워줘야 되는데 그냥 외우지 마시고 반드시 요 사각기둥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편한 게 직육면체잖아요. 요 사각기둥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N각기둥일 때는 어떻게 될지를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요 바로 2는 바로 뭐가 된다? 면의 수가 되겠죠. 면의 수가 아니고 밑면의 수가 되겠죠. 그죠? 자, 이번에는 뿔에 대해서 해봅시다. 뿔은요, 여러분들 삼각뿔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삼각뿔을 가지고. 자, 밑면의 모양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똑같이 N각형 맞죠? 근데 이 뿔은 특징이 밑면이 몇 개다? 밑면이 한 개죠, 한 개. 기둥은 밑면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평행하면서 합동하면서 한 쌍이 되죠, 한 쌍. 즉 밑면이 몇 개 있습니까? 2개 존재하죠. 그런데 이 뿔은 바로 밑면이 한 개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뿔의 옆면은 뭐가 된다? 삼각형이 되겠죠. 기둥은 직사각형이 되겠지만 뿔은 뭐가 된다?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럼 뿔의 면은 어떻게 될까요? 얘가 삼각형이죠. 삼각형이니까 옆면은 몇 개? 3개가 생겨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 사각형이면 옆면은 몇 개 생길까요? 각각의 그 밑면에 요
변의 요 모서리에 따라서 삼각형이 하나 생기니까 4개 생기죠. 근데 밑면이 하나 있으니까 바로 4개 생기는데 하나 생긴다. 요게 1이 바로 뭐다? 바로 밑면의 개수죠. 밑면의 수. 밑면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1을 더해줘야 되겠죠. 되겠나요? 자, 근데 꼭지점 보세요. 꼭지점은 어떻나요? 밑면 3개에 위에가 하나밖에 존재 안 하죠. 밑면 4개에 밑면의 꼭지점이 4개에 하나밖에 존재 안 하죠. 따라서 플러스 1을 해줘야 되죠. 플러스 1. 얘는 3개, 3개 똑같으니까 곱하기 2를 하면 되지만 뿔은 어떻다? 플러스 1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모서리는 어떻게 되나요? 모서리는 아래에 3개죠. 밑면이 3개고 옆면으로 가면서 3개 생기죠. 얘는 4개인데 옆면에 가면서 모서리가 4개 서니까 바로 2배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기둥과 뿔을 여러분들 어떻게 외우라? 그냥 여러분들 이것을 마구잡이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항상 여러분들 기둥은 이렇게 삼각기둥이나 사각기둥을 즉 도형을 생각하면서 외우고 또 마찬가지로 뿔도 어떻습니까? 뿔도 이렇게 도형을 생각하면서 외우기 바랍니다. 그래서 N각기둥은 옆면이 직사각형, N각뿔은 옆면이 삼각뿔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뿔대를 배워봅시다. 뿔대. 뿔대. 뿔대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입체 도형은요. 여러분들 입체 도형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 하나가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다면체고요. 하나가 바로 회전체예요. 회전체. 이렇게 배웁니다. 다음 시간에 회전체죠. 그럼 이 다면체는 또 3가지로 이제 나누어지죠. 첫 번째가 각기둥, 두 번째가 각뿔. 여기까지가 우리가 6학년 때 배웠는데 이제 하나 더 각뿔 대 이렇게 배웁니다. 각뿔이 아니고 각뿔대. 근데 회전체는 여러분들 원기둥, 회전을 시키는 거거든요. 또 원뿔, 또 원뿔대, 또 구, 공이죠, 구 등등등 이런 게 회전체예요. 그래서 회전체는 조금 더 다르기 때문에 공면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요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각불대를 배우는데 이 각불대는 뭐냐면 원래 뿔에서 출발입니다. 뿔에서 출발하는데 원래 이런 뿔이 이렇게 사각뿔이 있는데 이 사각뿔을 밑면과 평행하게 잘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밑면과 지금 요게 요 면 파란색 면이 있죠, 그죠? 요게 바로 칼이 지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각뿔을 밑면에 어떻게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뭐 할 때 잘랐습니다. 자르면 2개가 생기죠, 그죠? 그럼 요 위에 거는 뭐가 됩니까? 바로 뿔이 생기죠. 이건 뿔이죠. 이 뿔이 돼버리죠. 작은 뿔. 어떻게 보면 원래 입체동이 뿔이었는데 잘랐을 때 새끼 뿔이 되는 거죠. 이 각뿔이 아닌 이 밑에 있는 부분, 이 밑에 각뿔이 아닌 쪽의 단면체, 즉 위에 잘랐는 거 말고 아래 남았는 거, 이걸 바로 뭐라 한다? 각뿔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외우러 할 때 각뿔의 위에 뭐야? 대가리를 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대가리는 나쁜 말이 아닙니다. 생선 대가리 하잖아요. 그죠? 사람은 머리지만 생선은 대가리죠. 그래서 잘라서 우리 생선 사면 대가리는 잘라 버리잖아요. 보통 그죠? 그래서 대가리를 쳤다. 그렇게 해서 각불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각불대에도 용어가 3가지 있어요. 보시면 요 모양이죠. 대가리 쳤으니까. 그럼 보세요. 요 밑면이 똑같이 2개가 생깁니다. 밑면이 2개. 근데 밑면이 2개가 생기는데 기둥과 다르죠. 합동이 아니죠. 합동은 아니죠. 근데 평행은 맞죠. 예. 그래서 각불대에서 서로 평행한 2면입니다. 서로 평행한 2면. 됐나요? 그런데 합동이다, 합동이 아니다. 합동은 아니죠, 그죠? 합동은 아니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2학년 때 닮음이 됩니다. 닮음. 아직 용어는 몰라도 됩니다. 자, 합동이 아니다. 그리고 각볼대에서 이 밑면 2개를 제외한 옆에 세워진 면 이게 옆면인데 맞죠?
밑면이 아닌 면이 옆면인데 이 옆면이 바로 어떤 모양입니까? 사다리꼴 모양이죠. 사다리꼴 모양. 맞죠? 사다리꼴 모양입니다. 원래 뿔은 뭐죠? 삼각형 모양이었잖아요. 삼각형에서 위를 잘랐으니까 뭐가 됩니까? 평행하게 자랐다 그랬죠. 여기 보면 평행하게 잘랐기 때문에 요거와 여기 평행하기 때문에 한 쌍이 평행하죠. 따라서 사다리꼴이 됩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높이는 뭐냐? 높이는 바로 두 밑면, 합동은 아니지만 평행하잖아요. 평행하기 때문에 두 밑면의 바로 수직거리죠. 즉 각볼대의 두 밑면에 바로 수직인 성분의 길이 바로 수직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요 모서리 옆면에 있는 요 모서리는 높이다 높이가 아니다. 이거는 높이로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얘는 높이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되나요? 밑면, 옆면, 높이 그렇게 조금 기둥뿔 뿔 때에 바로 요 높이가 조금 다르니까 정확하게 알아놓기만 합니다. 자, 일단 각볼대의 밑면의 모양은 뭡니까? 다각형이죠. 밑면의 모양은 다각형이고 옆면의 모양은 뭐다? 사다리꼴인데 각볼대도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삼각뿔을 잘랐다 삼각뿔대, 사각뿔을 잘랐다 사각뿔대, 오각뿔을 자르면 오각뿔대가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참고를 한번 보시면 사면체, 오면체, 육면체라는 것은 이 다면체의 면의 개수에 따라 분류한 것이고요. 면의 개수가 3개면 3면체, 4개면 네 개면 4면체, 5개면 5면체 이렇게 됩니다. 면의 개수에 따라서. 그런데 기둥이다, 뿔이다, 뿔자는 다면체를 그 뭐에 따라서 모양, 즉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주죠. 삼각기둥, 삼각뿔, 삼각뿔대, 사각기둥, 사각뿔, 사각뿔대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다시 아래 표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뿔대를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자, 뿔대는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밑면의 모양은 서로 평행이죠, 평행. 평행하고 모양은 같지만 크기가 다르죠. 모양은 같지만 크기가 다르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합동은 아니다 이 말이죠. 합동은 아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옆면은 뭡니까?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 물론 얘도 한 쌍은 나오죠. 2개 나오죠. 2개가 나오는데 얘는 어떻습니까? 평행하고 합동이죠. 합동인데 얘는 평행은 하지만 합동은 아닙니다. 기둥은 평행하고 합동이죠. 자, 그런데 뿔은 뭡니까? 뿔의 특징은 밑면이 몇 개다? 밑면이 한 개다. 차이점이 있죠. 그죠? 그리고 옆면의 모양은 직사각형이고 삼각형인데 얘는 뭐다?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 됐나요? 자, 그럼 면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면의 개수는 여러분 뿔에서 대가리를 쳤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삼각뿔로 생각합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면은 어떻습니까? 기둥과 똑같죠? 왜? 2개가 생겼죠. 요게 면의 개수죠. 밑면의 개수죠. 밑면의 개수. 요 2가 바로 뭐겠습니까? 밑면의 개수죠. 밑면의 개수. 자, 삼각뿔 때면 삼각형이니까 옆면은 3개 생기잖아요. 옆면은 3개 생기고 사각뿔 때면 옆면은 4개 생기는데 밑면이 2개이기 때문에 이 기둥과 뿔 때는 밑면이 2개이기 때문에 2를 더해주고 이 뿔은 밑면이 몇 개입니까? 1개죠. 그래서 1을 더해줘야 되겠죠. 자, 꼭지점 어때요? 여기도 3개 생기고 여기도 3개 생기니까 2n이 되겠죠. 즉 기둥과 똑같겠죠. 그죠? 모서리도 3개, 3개, 3개니까 어때요? 바로 기둥과 뿔 때는 요게 똑같습니다. 뿔이 좀 다르죠. 그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확실히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N각 기둥, N각 뿔대에 대해서 면, 꼭지점, 모서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개수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요 식을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되겠나요?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삼각기둥, 삼각뿔, 삼각뿔대가 있는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밑면의 모양은 뭡니까? 모두 다 뭐죠? 삼각형으로 똑같죠? 모두 다 삼각형입니다. 밑면의 모양은 기둥이나 뿌리나 뿔대나 모두 똑같이 뭐가 된다? 삼각형이 되고 옆면의 모양은 어떻게 됩니까? 기둥은 뭐죠?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 직사각형. 뿔은 어떻게 됩니까? 삼각형이죠. 뿔은 삼각형이고 바로 뿔대는 어떻게 됩니까? 사다리꼴이 되겠죠. 사다리꼴. 이렇게 된다는 거. 할 수 있겠나요? 자, 면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면의 개수는 뭐 그림으로 판단해도 되지만 삼각 기둥을 우리가 그림이 없다고 판단해 봅시다. 삼각 기둥은 면이 어떻게 되나요? 삼각형이니까 세 개가 생기고 위아래니까 다섯 개가 되겠죠. 얘는 세 개가 옆면이 생기고 밑면이 하나니까 네 개가 되겠죠. 자, 뿔 때는 삼각 뿔 때는 옆면이 세 개 생기고 위아래 두 개니까 다섯 개가 되겠죠. 자, 꼭지점의 개수는 삼각 기둥이니까 3개, 3개니까 3 곱하기 2가 돼서 6개겠죠. 자, 조심할 거 삼각뿔은 3개에다가 각뿔의 꼭지점 1개를 더해줘야 돼서 4개가 되겠죠. 4개. 자, 뿔대는 어때요? 기둥과 똑같죠. 3개, 3개가 되어서 6개가 되겠습니다. 되나요? 모서리는 어때요? 모서리는 위에 3개, 아래에 3개, 높이가 3개죠. 그래서 이 삼각기둥 3에다 곱하기 3이죠. 곱하기 3.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9가 되겠죠. 여기는 얼마입니까? 3에다 곱하기 2니까 6이죠. 여기는 똑같이 어떻게 되나요? 곱하기 3이죠. 자,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식으로 만약에 n각기둥, n각뿔일 때, n각뿔 때일 때 면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m 플러스 2가 되죠. 얘는 m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m 플러스 2가 되겠죠. 꼭지점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꼭지점은 2n 되겠죠. 얘는 어떻게 됩니까? n에다가 1 더해야 되죠. 얘는 2n 되겠죠. 모서리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모서리는 3n이 되겠죠. 자, 삼각뿔은 어떻게 됩니까? 2n이 되겠죠. 그죠? 뿔대는 어떻게 되나요? 3n이 되겠죠. 이렇게 반드시 여러분들 암기하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다른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